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이유미 쌤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은 6장 집합과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집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은요,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대상이 명확한 것들만 담은 주머니다. 이렇게 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집합이라는 어떤 주머니 안에 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얘도 있다. 그럼 이 각각 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을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주머니다.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알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집합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원소. 원소는 뭐 숫자가 이렇게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자, 뭐 A, B 이런 식으로 문자가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원소는 보통 대문자는 집합 이름에 썼으니까 원소로 들어갈 때는 보통 소문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집합과 원소 구별 가시죠. 구분이 정확한 것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었고 원소는 그것을 이루는 알맹이들이다. 그래서 이 집합에 이 원소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식으로서 구별할 수 있겠죠. 어떤 A라는 집합 안에는 1, 2가 있어요. 어떤 요것만 합시다. 그럼 A라는 건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기호로 표현할 때 일단 1하고 A 중에 주머니가 더 크죠. 이해 가세요? 그 부분을 둥글게 굴립니다. 그래서 얘가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해주면 그게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소가 이 집합이 더 크니까 집합적으로 이렇게 둥글려서 쓰고 원소가 맞아요.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 삼지창 표시를 해주면 되세요. 포크 같지 않아요? 포크 표시. 그 다음 원소가 아니에요 할 때는 일단 원소까지 기호를 똑같이 해놓고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구체적으로 한번 쫙 나열을 해볼 건데, 집합을 표현하는 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조건을 가진 애들 하고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3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 기호가 집합 기호예요. 집합 기호. 그래서 그 집합 기호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원소를 쭉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원소들을 쭉 써주면 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자, 똑같이 집합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기호를 해주고 나는 그 원소들을 다 X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렇다면 X는 무슨 애들이냐? X는 무슨 조건을 가진 애들이에요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X의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X 바 해놓고 뒤에 X의 조건을 쭉 써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뒤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이 원소 나열법, 이거에 조건 제시법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X 바, X는 어떤 조건을 가진 애들이에요 하고 써주면 된다고. 13579는 무슨 조건인가요? X는 홀수입니다. 근데 무슨 조건이 또 붙어야 돼? 10 이하 이런 거 붙어야겠다. 그치? 10 이하에 홀수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X 바, 요만큼 X의 조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건 제시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얘는 간단하게 주머니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 B 두 집합이 있죠.
이제 A 주머니 그릴 거야. 자, B 주머니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둘이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 있나요? 3 똑같고 5 똑같고 7 똑같네. 그럼 3이랑 5랑 7은 똑같아. 그 다음에 A는 19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다가 19. B는 2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서 여기는 전체 집합 U.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시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일명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해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6-1번이요. 자, 집합 A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보세요. 자, X 바. 그죠? 그래 놓고 여기 X의 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2, 3, 5, 7 무슨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3, 5, 7은 뭐죠? 들어봤을까요? 소수들입니다. 소수. 10 이하의 소수. 소수라는 건 여기서 0. 얼마 얼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자, 이런 소수를 의미하죠. 2, 3, 5, 7.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부분 집합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부분 집합. 이름을 굳이 왜 이렇게 지었냐? 집합인데 그 집합의 일부분이 되는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주머니가 있다고요. 그때 이 작은 거는 큰 거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A, B 중에 누가 큰 거 같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커 보이죠? 그죠? 기호도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B 주머니가 커. 그 안에 쏙 들어가는 A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게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얘가 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삼지창이었죠. 근데 이번엔 집합과 집합 사이. 여기서 누가 크고 작냐를 따질 때는 이렇게 그냥 이지창. 가운데 쭉 포크 모양 안 할 거라고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A를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A가 일부분이다 이거야. A가 부분 집합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퀴즈.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 다음 B는 또 A의 부분 집합도 된대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부분 집합이 된다면 이런 관계는 뭐밖에 없을까요? 이런 관계는 A랑 B랑 똑같을 때 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 집합끼리 같다? 일 때는 언제 같은 거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반대도 된대. B도 A의 부분 집합이 된대. 그러면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부분 집합이 되려면은 아까 이 주머니 그렸던 것처럼 요 A가 전부 다 이 B라는 주머니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얘가 1, 3이고 얘가 2, 5라고 해봅시다. 그럼 A라는 거는 1, 3이 있는 거고 B라는 주머니는 뭐예요? B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 3, 2, 5 다 있는 거죠. 예쁘게 쓰면 1, 2, 3, 5.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가 다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분 집합이다.
자, 6-2번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다. 부분 집합 관계를 살펴봅시다. A는 1, 3, 5예요. B는 3, 5예요. 그러면 3, 5가 여기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B는 3, 5예요. 그리고 A라는 주머니가 더 많아. 3, 5 말고 1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그치? A가 더 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번엔 집합의 여러 가지 종류들 쭉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합집합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합집합은요, A, B 두 개가 있을 때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U자 모양처럼 이렇게 컵 모양처럼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이라는 기호이고요. 의미는 올. 그림을 그렸을 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림을 그렸을 때 A, B에 있는 애들 다 올,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을 구해라. 그럼 A, B에 있는 거 전부 다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뜻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있거나 걔네들 다 써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거랑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자, 이번에 교집합이라는 게 나오네요. 교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컵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어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교집합의 뜻은 공통 부분을 말해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 공통 부분을 말한다. 이 교자가 한자로 만날 교 그렇대요. 그러니까 두 개 집합을 그렸을 때 서로 만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교집합은 공통 부분을 말하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두 개를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6-3번이에요. 자, 집합 A, B가 있다.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B. 1, 3, 5, 7. 그 다음 얘는 3, 5, 7, 9. 보니까 3, 5, 7, 2. 3, 5, 7, 2. 똑같네요. 그죠? 여기 3, 5, 7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A에 혼자 있는 1, B에 혼자 있는 9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했다. 합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올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 그래서 1, 3, 5, 7, 9. 자, 그 다음 A, 교집합 B, 요놈. 교집합은 뭘 말해요? 둘의 공통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3, 5,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그림 안 그려도 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림 안 그리고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두 집합 사이에 겹치는 거 먼저 찾고 있는 거 다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림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또 다른 집합의 종류. 이번엔 차집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차가 빼기죠, 빼기.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에서도 빼기가 존재한다. A, 차집합 B. 무슨 뜻이냐? A에서 B를 빼. 근데 빼고 남은 것. 빼고 남은 것만 써라. 이런 뜻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A, B. A에서 B를 뺀다. 그럼 A에서 B라는 건 A에 있는 B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A에 있는 B만 빼라.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말해요. A 쪽 날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다. 결론은 뭐냐면 차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를 빼? 공통 부분을 빼란 얘기예요. 됐나요?
차집합이 뭐다? A 차집합 B라는 게 뭐다? 결국 A에서 뭘 빼라? 공통 부분. 즉 A에서 뭘 빼라? 공통 부분, 이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반대. 자, B 차집합 A를 볼까요? 그럼 이건 뭐야? B에서 공통 부분을 빼라 이 얘기죠. 그럼 B에서 공통을 빼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B에서 공통을 빼면 이 부분이 남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B 차집합 A. 즉 B쪽 날개 부분이 B 차집합 A를 말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A 빼기 B,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A쪽 날개 부분, 요거는 B쪽 날개 부분. 네. 자, 6-4번입니다. 자, 또 집합을 그려놓고 한번 풀어볼래요. 가장 쉬우니까. A 1, 4, 5, 7, 얘는 3, 5, 7, 9. 아까랑 똑같죠? 3, 5, 7이 겹치고요. 1, 9. 자, A 차집합 B 어딥니까? A쪽 날개 부분이요. 그래서 1 이렇게 집합기호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B 차집합 A 얘는 B쪽 날개 부분이요. 그래서 9 집합기호까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집합 할까요? 참 종류가 많죠? 자, 이 여집합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의 not A를 말합니다. 즉 A가 아닌 것. 그래서 기호로는 A의 여집합 이렇게 C를 쬐끄맣게 달아주고요. A가 아닌 것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A예요. 그럼 뭐야? A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요 바깥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요 색칠된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6-5번이에요. 전체가 1, 2, 3, 4, 5, 6, 7, 8, 90이다. 그 다음 A라는 건 2, 3, 5, 7이다. 그러면 2, 3, 5, 7 말고 나머지 1, 4, 6, 8, 90 걔네들은 이 밖에 있겠네요. 1, 4, 6, 8, 90 그죠? 자, A 여집합을 구하세요. 즉 A가 아닌 걸 구하세요. 요 바깥 부분이니까 1, 4, 6, 8, 90을 이렇게 집합기호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여집합까지 하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집합들을 다 배운 거예요.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건 연산 법칙 중에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갑자기 이런 것도 달렸어. 그러니까 전체 여집합.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먼저 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합집합이 이거 전체죠. 올. 합집합의 여집합. 자, 색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냐? 우리 왜 분배 법칙 아는 것처럼 얘를 다 분배해버려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A여, 여기는 B여, 그 다음 얘도 바꿔. 얘를 만나면 바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바꿔.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집합, 즉 C를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얘도요. 요 C를 하나씩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A여, B여, 그러니까 얘 바뀌고 바뀌어. 이렇게. 이런 법칙을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이었고요.
자, 명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명제. 집합이랑 명제는 항상 세트예요, 세트. 자, 명제는 참거짓이 확실한 문장 혹은 식. 이런 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예뻐. 이런 건 추상적이니까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명제의 모양은 뭐이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뭐뭐이면 이 부분을 P라고 해봅시다. 뭐뭐이다 라는 부분을 Q라고 해봅시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P, 앞부분을 가정, 이 뒷부분을 결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명제의 모양은 그러해요. 그러니까 뭐뭐이면에서 뚝 잘라가지고 그 앞에 가정, 그 뒤에 결론. 이렇게 생겼다. 자, 그게 명제고요.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도 이제 쭉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근데 그 명제에 역을 구해라 이런 게 있다면 역이 뭐야? 역. 지하철역 말고요. 역. 거꾸로 역발상한다 그러죠.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야. 역은 거꾸로다. 그래서 자리를 서로 이렇게 거꾸로 바꾸는 것, 이게 역입니다. PQ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대우라는 놈이 나와요. 대우가 뭐냐? 대우는 자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또 부정, 낫까지 취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리 바꿔. 일단 자리 바꿨죠? 그다음 낫을 취하는데 명제에서 낫은 이렇게 물결로 표시할게요. 집합에서의 낫은 여집합이었죠. 시, 쬐끄만 거. 명제에서의 낫은 물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 뭐냐? 대우가 뭐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 명제에, 이건 명제였고요. 이 명제에 대우 생긴 모양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명제 x가 2이면 잘라. x제곱은 4이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얘네의 자리를 바꾸는 거. 역발상. 자리를 바꾸는 게 여기였어요. 즉 제곱이 4이면 x가 2이다. 이게 여기고요. 대우는 자리 바꾼 데다가 부정. 대우는 결국 자리 부정. 자부. 자리도 바꾸고 부정. 자부 하는 거죠. 자리 바꿨어요. 자리 바꿨죠. 부정. 같다의 부정이 뭐죠? 부정은 반대. 같다의 반대는 아니다. 같지 않다. 얘도 같지 않다. 그래서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한 것. 이게 바로 대우입니다. 아셨죠? 자, 명제에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그 단어들인데요. 뭐냐 하면 이제 뭐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가 있잖아. 명제. 근데 만약 요 명제가 참이다 라면 언제 참인지를 봐야 돼요. 언제 참이냐면 얘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썼다고 합시다. 얘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썼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부자야. 그러니까 얘가 이 부자 요 안에 다 들어가. 그때 우리는 요 명제를 참이라고 합니다. 즉 부자가 화살을 맞으면 참이라고 해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렇게 P면 Q이다. 요쪽 방향만 맞아요. 이 거꾸로 돌아오는 방향을 생각했더니 틀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자라는 거죠. 만약 요 상황이라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P, Q가 있는데 양쪽을 다 생각해 봤어요. 이번엔
지금 얘가 부자였죠? 이번엔 얘가 부자야. 얘가 부자라서 그 부자가 화살을 맞아야, 그지? 요거가 참인 거죠. 얘는 틀려. 요렇게 되는 상황, 즉 거꾸로 돌아오는 것만 맞는 상황. 이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또 PQ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맞고 이렇게 오는 것도 맞아. 이런 거를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P이면 Q이다 해서 이걸 만족하는 걸 다 써. 이걸 만족하는 걸 다 써. 다 써. 그걸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써서 집합으로 묶어놓은 거. 자, 그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진리집합이 뭐예요? 요 놈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다 쓴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집합으로 다 쓴 거. 그게 진리집합인데, 그 진리집합들 중에 첫 번째, 얘가 부자면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쓰니까 대문자로. 즉 이거의 진리집합, 이거의 진리집합 중에 얘가 크면, 이게 뭐예요? 얘가 부자면 그 말이죠. 얘가 부자면 부자가 화살 맞은 것만 참이라고요. 그죠? 이런 상황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번엔 얘가 부자면, 그러니까 두 개를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얘가 부자면,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 양쪽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두 진리집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다 맞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이 부자 이론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가 1이다 라는 거는 x제곱이 1이다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이거 양쪽을 다 해볼게요. 자, 얘는 x는 1이야. 그 다음 x제곱이 1이다 라는 건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예요? 1하고 마일도 있죠. 그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하자. 누가 부자야? 얘는 1밖에 없고 얘는 1 마일 2개고, 두 개 중에 누가 부자냐면 얘가 부자죠. 즉 부자가 화살을 맞는 얘만 참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건 틀리죠. 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치? 얘가 화살을 맞는 것만 참이다. 즉 요렇게 가는 건 맞고 거꾸로 오는 거는 틀리다.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를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 무슨 조건이다. 얘를 찾는 문제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똑바로 가고 거꾸로 가고. 그래서 위에가 맞을 때, 아래가 맞을 때, 위아래 맞을 때 이 각각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집합부터 명제까지 했어요. 집합이랑 명제는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